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입니다. 저는 이주호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 팀장입니다. 네. 아이고.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좀 들어오셨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예진 소장 효과입니다. 아, 그렇죠. 소장님. 수요일은 네. 저희가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소장님 때문에. 소장님 덕분에. 나중에 소장님을 한번 저희 글로벌 라이브에 모셔야 되는데. 예. 어차피 국제 뉴스를 되게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라이브에 딱 맞는 인재인데. 예. 근데 지금 잠깐 생각해 보니까 네. 여성 전문가분들이 조금 적은 것 같아. 글로벌 라이브에. 네. 글로벌 라이브에. 그러네요. 그죠? 거의 대부분 남자분들이 나오시죠. 여성 출연진이 없었네요. 없었네요. 없어. 그게 문제네. 그러니까요. 뭔가 우리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을 위해서 바꾸세요. 제가 성 전환을 한번. 자, 그러면 예.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네, 자 오늘 새해 들어서 오늘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예. 어제 미국 시장을 보셨던 분들은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일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오늘 정말 이거 디자인하느라 와, 멋있잖아요? 저 두 사람이 혹시 저입니까? 맞아요, 저입니다. 왼쪽에 이주호 기자. 저 진짜 닮았는데요? 그죠? 오른쪽은 전데 안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디자인을 네. 약간의 인공지능의 힘을 빌어서 야. 한번 멋있게 좀 꾸며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제가 디자인 한번 해봤습니다. 야, 드디어. 와.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상반기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좋습니다. 1분기만이라도. 네. 그래서 이 화면 아마 자주 보실 것 같고요. 네. 자, 바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사실 많은 경제 지표 부진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에 유가가 좀 크게 이제 좀 변동성을 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 둔화 때문에 유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69불대까지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물론 이제 홍해 지역에 여러 긴장이 좀 지속된다라는 것 때문에 유가 하락폭을 좀 제한을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너무 과도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성장주, 과도하게 끌어올렸던 성장주에 어떠한 조정을 좀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에 따른 그 반대의 어떤 또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웬만하면 맵을 안 가지고 나오는데 네. 이러한 맵은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제가 좀 맵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많은 이제 빅테크들 또는 반도체 섹터가 정말 큰 폭의 조정을 좀 줬고요. 네. 오른쪽에 보게 되면 지금 필수 소비재 이 부분과 그리고 제약바이오 sek터, 헬스케어 섹터들이 정말 큰 폭으로 또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일개 이제 개별 단위로 좀 보게 되면 정말 15% 가까이도 넘는 모더나 같은 경우에 네. 어제 정말 맞아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급등했죠.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3프로TV를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앞서서 지난 12월 또는 좀 일찍 말씀하셨던 분들은 뭐 10월, 11월 달부터 제약바이오 섹터를 많이 봐야 된다라고 이제 주구장창 또 많은 전문가들 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새해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그러한 제가 맵을 딱 보게 되면서 오늘은 이 맵을 한번 같이 좀 체크를 하고 네. 당분간은 한번 요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글로벌 체크 포인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미국 3대 지수가 많은 변동성을 좀 줬어요. 제가 뒤에다 못 썼네요. 많은 변동성을 주고 있었는데 많은 빅테크의 하락 때문에 좀 크게 S&P 500과 나스닥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98%로 다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고 그런 낙관적인 전망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사그라들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자, 유가 WTI 기준으로는 69불, 70불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월가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가 좀 과도했다. 라는 인식이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국채금리 그리고 달러도 상당히 조금 변동성을 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원유 같은 경우는 수요 약세가 좀 우려된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뭐 주요국 경제지표 부진에 국제 유가가 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금리 인하 낙관론이 조금 식으면서 하락세로 마감했다라는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장 시작을 하고 나서는 약간의 조정이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오늘까지 하락하게 되면 그 산타랠리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계산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이 교과서적으로 얘기한다면 산타랠리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인데 만약에 오늘까지 하락폭이 좀 크면 그렇죠. 어쩌면 올해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2023년에서 2024년의 산타랠리는 아마 없었던 걸로 기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또 우리가 산타랠리 지표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월별로 많이 통계 자료가 그러니까 디셈벌로 나오잖아요. 2024년 디셈벌이 얼마나 올라갔냐, 12월에 얼마나 올라갔냐 네. 하니까 그때 산타랠리 있었어. 또 이렇게 이제 통계 자료에서는 우리가 이제 표를 보다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네. 물론 이제 세세하게 또 뜯어보다 보면 우리가 뭐 또 다른 또 통계 자료가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시장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CBOE입니다. CBOE에서 이 CBOE에서 비트코인의 ETF 등록이 기관 투자자들의 새로운 물결을 끌어들일 것이다라는 표현을 좀 했습니다. 사실 이제 옵션 거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인데 뭐 미국에서 가장 큰 옵션 거래소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블룸버그의 인터뷰에서 CBOE 디지털 사장 존 파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승인이 비트코인 파생 상품에 대한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새로운 물결을 좀 열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승인을 통해서 연기금 또한 투자 자문업에 있는 여러한 자금들이 현물 비트코인 ETF로 들어가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비트코인이 직접 노출될 수밖에 없다. 네.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전히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좀 인터뷰를 했습니다. SEC에서는 사실 1월 10일 날에 바로 이제 마감일이 이제 10일인데 그때 발표하기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사실 뭐 생각보다 한 일주일 먼저 이런 인터뷰를 좀 하게 되면서 좀 비트코인의 여러 어떤 상승을 좀 지피는 그러한 많은 뉴스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보셨던 테슬라 다음 뉴스 보시게 되면 테슬라의 어떤 기록적인 4분기 차량 인도량 또는 판매 그런 부분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아디가 EV 부분 또 1위는 차지했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뭐 물론 이런 부분은 뭐 테슬라에 있어서는 뭐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비아디가 그래도 뭐 판매량에 있어서는 좀 우위를 점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EV를 보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48만 대 수준에서 우리가 많은 월가에서 예상치가 좀 있었는데 49만 4,989대 거의 뭐 49만 5천 대 가까운 그러한 EV 이제 전기차를 인도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이번에는 미국 자동차 전반적으로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180만 대 차량을 이제 인도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180만 대가 넘어가게 되면 테슬라가 가지고 있었던 목표치를 좀 이제 상향하는 것이다.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 인터뷰에서 200만 대까지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 부분에서는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14명의 분석가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직전 분기에 비해서 11%의 성장을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정말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테슬라 인도량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2023년 4분기가 정말 또 역대의 어떤 최고치를 또 경신하는 그런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세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실 많이 우려했잖아요. 사실 우려했었는데 이번 4분기 정말 괜찮은 그런 인도량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 어제 애플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했었죠. 목표가가 161불에서 160달러로 1불 내렸는데 투자 의견 하향 조정했고요. 아시아 지역 이런 뉴스 때문에 아시아 지역의 많은 애플 공급 업체의 주가가 같이 또 하락한 그러한 대표적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시장에서 약간 좀 냉각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 사실 폭스콘도 제가 오늘 체크를 해보니까 뭐 1%대 하락을 했어요. 뭐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는데 특히 이제 국내 주식들이 좀 크게 하락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 애플 제품을 뜯어서 부품들을 보니까 태반이 한국 거. 맞아요. 그래서 삼성하고 LG.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아마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 하락이 나오면 예. 우리나라 그 공급 업체들에게는 주가 예. 하락으로 좀 직결될 수밖에 없는. 근데 억울한 게, 그러니까 억울이라는 표현이 좀 맞진 않을 텐데, 그러면 애플 올라갈 때는 잘 올랐나? 그러니까 이게 좀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씁쓸한 거죠. 예. 뭐 많은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결국에는 B2C 기업이 네, 결국 우위를 점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B2C 기업이 정작 주가는 정말 뭐 고공행진하는 그런 모습이고 B2B 기업들은 결국에는 압박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의 영향 또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 때문에 압박을 받다 보니까 B2B 기업들은 사실 생각보다 같이 수혜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께서 사실 투자를 할 때는 이게 B2C 기업인가 또는 B2B 기업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체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애플에 관련된 뉴스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빅쇼트라만 보셨던 분들은 아마 거기에서 잠깐 나오시는 분이 또 있는데 스티브 아이스먼, 예, 빅쇼트의 투자자 스티브 아이스먼이 지금 사람들이 새해에 너무 희망에 사로잡혀 있다. 이게 너무 걱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자기도 나도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도 낙관적이야. 나도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희망 회로에 차 있다는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 2024년 상반기 때는 약간의 좀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자, 그 부분은 어떻게 봤냐면 예상보다 좀 적은 금리 인하가 오히려 부정적인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6번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뭐 다양한 의견이 좀 많이 있겠지만 생각보다 시장에서는 적은 금리 인하를 보여줄 수도 있고 고용률에 따라서 어떻게 또 보여줄지가 우리가 지표를 좀 봐야겠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좀 악재, 그러니까 좋지 않은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기대가 너무 공격적으로 미국 증시에 들어가고 있고 좀 우려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뉴스 보시게 되면요. 세계 1위 해운사 머스크가 이제 후티 방구 추가 공격에 홍해와 아덴만 운송을 모두 중단했다라는 공식적인 또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유가에 뭐 많은 변동성을 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 4분기 EV 공급 감소로 1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어제 정말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좋아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더나가 오펜하이머의 향후 신제품 출시를 좀 기대를 하면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주가가 약 15%또 급등을 했습니다. 올해 주인공은 모더나가 차지하는 건가요? 제가 그래서 뒤에 잠깐 준비를 좀 했는데 한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체크 포인트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뭐 최근에 이제 지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다시 관심을 좀 가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지나가는 좀 시간으로 해서 지진에 가장 노출된 나라가 가장 많이 노출된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을까? 뭐 이런 표가 있어서 제가 재미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이 186번 네. 지진이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일어났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는 뭐 많은 섬나라로 또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166번의 지진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이란, 일본 순으로 이제 지진이 좀 일어났다. 미국도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78번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건 어떤 나라가 지진이 일어나면 가장 취약한가? 야, 이거는 이제 왜 갖고 나왔냐? 네. 혹시라도 필리핀에 여행 가시는 분들, 혹시라도 뭐 인도네시아나 네. 또는 뭐 터키나 뭐 여행 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취약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취약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뭐 인프라에 관련된 것들 아니면은 정부의 어떤 정책, 안정성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이제 진압 과정들을 보는 건데 지금 very high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위험한 나라입니다. 하이가 위험한 거예요? 예, 하이가 위험한 거고 로우는 그나마 나라에서 어느 정도 잘 이렇게 좀 수습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그 지진 강도에 따라서 다르죠. 다르겠지만 밑에 내려갈수록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흔들리면 큰일 난다. 네. 흔들리면 very high, 리스크 very high 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잠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인데요. 사실 제약바이오가 이제 제약바이오 붐이 시작인가라는 제가 뉴스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아마 이주 기자님도 같이 네. 준비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2023년에 들어서 FDA에서 승인이 2021년 수준으로 다시 좀 회복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크게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식품의약품에서 2022년보다 2023년에 약 50% 더 많은 신약을 승인해서 역사적 수준을 회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런 부분은 생명공학 기업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37개의 승인이 있었는데 2023년에는 55개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2021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51개의 승인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2023년이 2021년보다 2년 전보다 더 많은 승인 건수를 보여주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단에 보게 되면 일라이릴리의 뭐 비만 치료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바이오젠 알츠하이머 치료제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혁신적인 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좀 사용하는 벌텍스나 아니면 크리스퍼 같은 이러한 기업들의 어떤 신약에도 승인이 추가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뒤에 한번 보시게 되면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회복한 2023년 FDA 승인 건수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보시게 되면 생물의약품 허가 신청 건수고요. 파란색 부분은 승인된 신규 분자 물질 그 승인된 그런 건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저희가 뭐 아주 딥하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기에는 너무도 시간이 좀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지금의 어떤 승인 건수가 오히려 제약바이오 섹터를 급하게 또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가지고 나왔고요. 특히나 이제 생명과학 투자자 그룹이 있어요. 인큐베이트의 존 스탠포드 전무이사가 있습니다. 이 전무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든 많은 분야의 이 기술 발전, 이 헬스케어 발전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발전이 특히 고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 그러니까 생명과학 투자자 그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2024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파이프라인에 무엇이 나올지 너무너무 기대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뭐 보시게 되면 이 승인 건수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료 분야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각 분야별 중에 종양학이 1위입니다. 네. 예, 지금 가장 이제 크게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종양학이고 2위가 이제 신경학이에요. 예. 그래서 많은 이제 헬스케어 기업들 중에 종양 또는 신경 쪽으로 승인을 많이 내고 있는 부분이다. 파란색은 이제 5년 평균치고요. 그리고 하늘색은 2023년 때 이 승인 건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24년 지켜봐야 될 승인권으로 해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글자가 조금 작아서 네. 좀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 뭐 1월 달부터 2월 달 또 3월 달 해서 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께서 머크, 예, 3월 달에 또 머크의 승인 건수가 또 나와 있고요. 4월에는 또 모더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라릴리가 또 1분기 때, 1분기 때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각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많은 이제 승인 건수를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또 캡처하셔가지고 네. 어떤 기업이 언제 이렇게 승인을 또 기다리고 있는지 보시면서 또 투자에 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난 2023년 마지막 방송 때 제가 AI 인공지능 챗GPT를 통해서 너는 향후 3년 동안 어떤 섹터를 좀 보고 있니? 그리고 어떤 섹터를 보고 어떤 기업을 보고 있니 했을 때 아마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더나가 나왔죠. 그러니까요. 모더나가 나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가장 혁신적인 기업 5개 했을 때 3위로 모더나가 나왔고 그리고 향후 3년간 가장 유명한 업종과 기업은 뭐가 있었니 했을 때 생명공학 세 번째로 생명공학 및 의료 혁신 중에 모더나와 크리스퍼 모더나와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네. 이렇게 두 개를 또 챗GPT가 꼽아줬었는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맞췄네. 이게 너무 이제 교집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야 이거 챗GPT가 보고 있는 이 전망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아이고 무서워라. 이게 뭐예요? 그 1월 1일부터 예.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풀렸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이게 미키마우스가 처음 선보인 게 애니메이션으로 처음 선보인 게 예. 1928년이었었는데 미국의 저작권 보호법상 이제 그 특정 연도가 있거든요. 1923년부터 1978년까지 예. 그 사이에 발생한 저작권들은 최대 95년까지만 보호가 가능하대요. 근데 이제 1928년에 처음 등장했던 미키 마우스 있잖아요. 그 미키 마우스는 이제 작년까지 2023년까지 그 저작권 보호가 됐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이 미키 마우스를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없었고 근데 이제 올해부터 1월 1일부터는 저작권이 풀리게 되다 보니까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이 그 미키 마우스를 이용해서 요건 게임입니다. 인페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게임인데 이 게임 뭐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미키 마우스 때 막 기괴한 모습에 이런 미키 마우스 때가 덤벼들면 이걸 물리치고 살아남는 공포 게임이라고 합니다. 인페스테이션. 이런 게임이 하나가 나왔고요. 그리고 영화도 지금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미키's 마우스 트랩. 미키의 쥐덫. 쥐덫. 네. 마우스 트랩. 그러니까 이거는 영화인데 호러 코미디 장르인데 뭐 20대를 맞은 뭐 주인공과 친구들이 놀이공원 게임장에서 미키 마우스 탈을 쓴 살인마에게 쫓기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 위에 보면 This is not the fun house라고 써 있죠. 더 이상 재밌는 예. 곳이 아니다. 아니 근데 네. 우리 어린아이들이 사실 미키마우스 보면서 꿈과 희망을 쌓아놨고 네.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저작권 풀리는데 왜 이런 것만 그러니까 이거 어른들이 좀 못됐어. 그래서 동심을 파괴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그냥 재미 삼아서 갖고 온 건 아니고 이게 예. 또 디즈니의 소송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디즈니의 입장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 예. 디즈니의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담고 있는 미키 마우스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표현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이 미키 마우스가 저작권에 걸리도록 좀 뭔가 확대 해석을 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예. 말이냐면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1928년에 공개됐던 미키 마우스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얘만 가능한 겁니다. 아 흑백만? 네, 흑백만 가능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미키 마우스들이 있잖아요. 빨간 바지, 노란 신발, 뭐 이렇게 이거 뭐죠? 망토 두른 미키 마우스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이건 저작권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컬러로 미키 마우스를 하게 되면 컬러로 미키 마우스를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에 걸리게 되는 거고. 다만 검은색 흑백으로 된 얘만 이제 미키마우스가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컨대 얘네가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지금 눈이 하얀색 흰자 위에다가 뭐 검은색 눈동자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예. 근데 두 번째 거 보시면 눈동자 자체가 이렇게 검은색이 되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눈동자 검은색이다. 눈동자만 검은색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러면 이건 저작권을 걸리게 한다. 다음 세대 걸 모방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디즈니가 소송에 추가적으로 휩싸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디즈니가 소송 당한다는 거라기보다는 예. 이제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에 휩싸일 수 있다는 거를 의미하는 건데 지금 디즈니는 사실 또 다른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플로리다 주 정부와 함께 소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 디즈니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도 하고 이제 구조조정하고 있고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ESPN을 안 팔고 스포츠 베팅으로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긴 한데 자 이렇게 보니까 소송건도 계속 진행될 것 같이 그래서 그 기간은 참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디즈니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네. 만약에 사람이 여행을 하다 무인도에 떨어지게 되면 미키 마우스를 그려라. 네. 그럼 디즈니가 그 저작권 소송하러 찾아온다고. 그래서 구해준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하도 저작권에 대해서 소송을 많이 하니까 네. 그냥 무인도에 떨어져가지고
해변에다가 미키마우스 하나 그리면 찾아온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죠 우스갯소리로.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게 참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콘텐츠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반면에 이제 디즈니의 주주라든지 아니면 디즈니 기업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좀 이렇게 그러니까 악재라고 보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뭔가 또 이제 신경을 거스르는 일이 그렇죠. 또 발생하게 예. 될 것 같고 예.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한테 좀 가져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요즘에 헬스케어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는 앞서 우리 박성원 팀장이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것만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투자가 급감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가 바이오텍에 대한 투자가 급감했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단편이 바로 IPO가 없었다는 거죠.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108건이었었는데 맞아요. 2022년이 되면 18건, 2023년에도 18건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으로의 투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 파이퍼 샌들러의 바이오텍 펀드 자금 유출이 뭐 158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게 1992년 이래 31년 만에 최대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없었는데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FDA의 승인권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투자가 진행된다는 거고 투자가 진행되는 만큼 이쪽에 좀 그 산업도 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 논리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저는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 드리긴 했는데 뭐 금리 인하 때문에 좋아진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긴 하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예. 무엇보다도 이제 올해 바이오가 기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M&A 그다음에 그 비만 치료제 그리고 알츠하이머 요 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대하기로는 예. 일단 M&A의 경우에는 그때 그거였었죠. 올해부터 뭐가 달라지냐? 올해부터 이제 정말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가를 인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약가를 인하하기 위해서 특허가 만료되는 약품들을 메디컬에다 집어넣고 그 제품들의 약가를 계속 낮추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준비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이 없다면 기존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다른 바이오텍 기업을 인수하는 거. 이것 자체가 그 투자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긍정적이라는 측면이 있는 거라서 네. 저는 그게 가장 크고 그리고 그 이번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알츠하이머랑 비만 치료제가 굉장한 또 화두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해도 여전히 좀 큰 그 바이오 기업들 사이에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모더나도 좋고 네. 모더나도 뭐 저희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바이오 기업들이 갖고 있는 모멘텀에 비해서 이들은 모멘텀 자체를 좀 갖고 있다. 신약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mRNA 플랫폼이라는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자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이제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기 때문에 관련된 공부들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좀 준비된 게 있죠? 지금요? 네, 없습니까? 어떤 거요? 지금 뭐 보고 계시길래 아 그래요? 네. 지금 왜냐면 지금 사실 제가 채팅창을 보고 나서 좀 비트코인 왜 이래? 네. 그래서 제가 좀 무슨 일 있나 해서 한번 또 들어가 보니까 지금 약간의 좀 뭐 급락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좀 5%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사실 이제 투자 의견을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좀 보는 데 있어가지고 제약바이오를 보시게 되면은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나 또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 어떤 네. 테크 기업의 투자 아이디어를 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CES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1월 9일부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뭐 CES에서 챗 GPT가 사실 2023년 네. 또 초기에 또 나와 있었고 그 전에 보게 되면 또 메타버스라는 게 또 CES 나와서 제가 거기서 혹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번 CES에서 또 무엇이 저를 혹하게 만들지 한번 엔비디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안 됩니까? 엔비디아는 너무 써먹었어요. 약간 너덜너덜해요 지금 엔비디아는. 예, 좀 새로운 게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올지 CES가 나오게 되면 또 글로벌 라이브가 한창 또 바빠집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때는 또 특집으로 한번 어떤 기술들이 나오는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도 이제 뭐 그 비트코인 주가 하락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격 하락에 대해서 뭐 예. 소식이 나오는 대로 좀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예. 아직 저도 뭐 특별한
좀 믿을 만한 뉴스는 좀 없어요. 믿을 만한 뉴스는 없는데 그냥 지나가는 몇몇 보도에 따르면 채굴업자들 몇몇이 좀 팔았다는 소식이 있긴 있는데 아, 그래요? 사실 이게 뭐 아주 뭐 제가 믿을 만한 보도인지는 잘 모르겠어 갖고 그런 썰은 있는데 예. 저희도 좀 신빙성 있는 소식 나오면 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산하는 게 한번 여쭤봐야겠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저희가 또 글로벌 특파원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근데 일본에 지금 좀 난리가 났기 때문에 예. 일본 현지 상황이 어떤지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알겠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잠시 후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